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야별로 그러면은 시간 여기서부터인데, 자,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렌드를 읽고 분석을 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죠. 이런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아이템이 어떻게 적용이 이 사회에 활용이 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직업들이 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하고 또 상품들도 많이 처음에 일어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없어지는 상품들도 많지요. 또 일부는 고급화되거나 이렇게 또 일부는 이렇게 이제 융합을 해서 타 상품과 결합을 해가지고 결합 상품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차별화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이나 자기 기분이나 어떤 문화적인 가치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트렌드와 소비 성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죠. 가장 쉽게 뭐 낚시를 가는 사람하고 등산을 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낚시를 가는 사람은 뭔가 정적이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딱 그 손에 걸리는 이 손맛, 그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딱 걸리는 손맛이 있을 수가 있고 뭔가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시를 선호하겠지만 등산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뭐 동적이고 꾸준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정상을 정복하는 그다음에 땀을 흘리고 나서 어떤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기분이 있다 이 말이죠. 취향과 어떤 자기 가치가 다각각 틀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구하는 상품별로 요구하는 게 틀리니까 이런 소비 성향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분석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상대방이 지속 가능하려면 자원이 선순환되고 상대방이 곧바로 모방을 할 수 없는 모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고객이 많이 있으되 고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고객이 많이 있으되 거기에 이제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나에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뭐 우리 회사에서 이거를 충분히 가용한 능력과 뭐 자본과 기술로 해나가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지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입지 뒤에 이제 입지가 뭔지 상권이 뭔지는 나오는데 아무튼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인지 그다음에 수익성도 예측해보고 그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 성장, 소퇴하는 이런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선정을 해야 된다. 이제 분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업 트렌드하고 이제 아이템을 보면 온라인 투자를 강화하는 경우가 지금 대형마트들도 많죠. 전에는 대형마트를 해놓으면은 전부 차를 타고 쪼르륵 갔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개인 승용차를 타고 대형마트로 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지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젊은 세대들로부터는 전부 뭘로 합니까? 그 온라인으로 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 이제 배달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이 뭐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일부 뭐 미국도 뭐 백화점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한국도 이제 백화점을 옛날처럼 그 단순하게 그냥 물건을 와서 고객들이 파는 것보다는 이제 체험식 오면 뭔가 휴식도 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휴식의 공간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백화점들이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백화점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도 지금 뭐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여러분들 그 우리 충남의 내포 혁신도시에 보면 그 아파트마다 가게가 있습니다. 그 뭐야 아파트 상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옛날 같으면 아파트 상권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상권이 큰 빚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그 뭐야 모바일로 대부분 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은행 업무까지 다 이렇게 뭐야 모바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이런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고, 실패할 확률보다는 실패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식업 트렌드를 봤을 때는 최근에는 우리가 제가 뭐야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또 아무튼 뭐 젊었을 때라고 봅시다. 지금도 뭐 젊지만 그때는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리고 최소 혼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근데 지금은 1인 이렇게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1인 이렇게 식탁도 만들어 주고 있죠. 그래서 나홀로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보조제를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즉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였습니까? 질보다는 양, 못 먹던 시대니까 일단 배가 좀 불러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먹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값싸고 양이 많은 뭐 이런 거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옛날에 어떤 향수를 생각을 해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지만 그런 어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서민형 그 식품, 뭐 복고형 식품, 뭐 초소형 뭐 아무튼 식품 이런 음식점들도 또 생겨나고 그런 조그마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먹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업은 어떤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를 가봤을 겁니다. 스타벅스는 가면은 그거는 이제 와이파이도 제공을 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음악도 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심리적인 평온을 느끼면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스타벅스를 닮아서 저도 지금 일부 그 뭐야 카페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지만 이렇게 공간을 제공하는 와이파이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소비자들이 오면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젊은 대학생들도 와서 앉아서 뭐 책도 보고 컴퓨터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차도 마시고 뭐 다양한 뭐 먹거리도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행 서비스는 이제 소호 사무실이랄지 뭐 이런 사무실도 있는데 소호 사무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소규모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예요. 그래서 적은 사무실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차후에 또 소호 사무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저 스포츠, 레저 스포츠는 뭡니까? 뭐 아무튼 속도와 경쟁이나 아무튼 그 경쟁을 하지 않고 본인이 즐기는 스포츠지요. 그래서 뭐 짚라인이랄지, 뭐 계곡에서 보트를 타는 뭐 어떤 래프팅이랄지, 그 다음에 아무튼 뭐 다양한 그런 본인의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 그러면서 건강도 살리는 스포츠. 뭐 이런 스포츠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 지향의 휴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즉 뭡니까? 전에는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역, 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뭐 역세권, 그다음에 좋은 학교를 중심으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뭐 학세권, 또 이제 바로 이 휴 비즈니스를 닮아서 좋은 숲이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그쪽에 이제 빌라형 주택을 져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 그 노후 세대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저도 여기 내포로 이사를 올 때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고 왔는데 이런 거를 이제 최근 용어로 이제 뭐 숲세권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숲세권, 편백나무 뭐 숲, 편백나무 숲, 뭐 숙박 이렇게 해서 뭐 몇십만 원씩 받고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제 이 소비의 주역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제가 20대, 30대일 때는 그 저축도 하고 뭔가 좀 덜 쓰고 덜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을 사야 되겠다. 응? 그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있었는데 지금의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은 이미 집 사기에는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냥 즐겁게 쓰자. 뭐 이러는 또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든 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이 이제 이렇게 공감하는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이템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뭐 서비스업이냐, 문화적인 트렌드냐, 아니면 뭐 유통업이냐, 뭐 일식업이냐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문화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제 1인의 혼자 삶을 많이 하고 있죠. 집에 가서도 이제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그 사람들이 외로워서 애완견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애완견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가족처럼 뭐 반려견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그래요. 이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전부 다 반려견보다는 이제 로봇가 이제 또 대응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이 앞으로는 또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뭔가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즉 로봇하고도 뭐 내가 연결하고 있다는 그런 교감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SNS도 많아지고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되고 뭔가 인간은 대인 관계가 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선정한 아이템은 어떤 고려 요소가 빠졌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아이템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화장하는 남자, 뭐 요리하는 남자. 그래서 이제 즉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의무에 관심을 쓰는 남자들이 또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의 화장품도 저는 그 젊었을 때 그 제가 쓰는 화장품은 스킨 로션 뭐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한여름에도 그 뭐야 햇빛 가리는 거 뭐 이거 뭐라 그래 별로 그런 거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어도 생각이 잘 안 나네. 근데 이제 제가 대대장을 할 때 보니까 우리 병사들이 목욕 가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샴푸, 뭐 린스, 무슨 비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공중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은 그냥 갔지 않습니까? 가면 뭐 갖고 가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쓰는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더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화장하는 남자 뭐 이렇게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이제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뭐예요? 그 동물 반려견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애완견에서 반려견 이제 반려견에서 이제 로봇 기계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거고요. 이제 혼자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톨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뭐 고독사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맞춘 본인의 어떤 아이템은 뭐를 선정해야 되겠느냐. 결국 전에는 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것도 많지 않았어요. 신문도 신문이 몇 가지 있었고 방송도 뭐 KBS, MBC 뭐 몇 가지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 4대 매체를 보고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동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SNS가 워낙 발달돼서 1인 콘텐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 각각 파편화되는 거야. 이 생각 틀리고 내 생각 틀리고 두 사람이 음식점을 가도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생일 선물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생일 선물도 있었어요. 그러면 생일날 딱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한 20명이 모였다 그러면 짜장면 10개, 뭐 짬뽕 10개 뭐 이렇게 통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두 사람이 가도 이 의견 통일이 안 돼요. 그만큼 개성을 강조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소비자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환경도 많이 변했고요. 소비 트렌드도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많이 변했고요. 경제성장도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나라가 1961년도, 뭐 아무튼 62년도 그 당시 그때 이제 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아무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압축 성장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 물론 그 부조리 또는 불합리 또 뭐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급속히 성장해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 세계에서 1등하는 그런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환경도 많이 바뀌었죠. 참 저희들이 우리가 클 때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집집마다 진짜 이 자가용이 지금은 뭐 자가용이 뭐 개인용이죠, 개인용. 사람이 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차가 두 대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가용을 그렇게 야, 내가 자가용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차부터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그 당시에는 뭐 7%, 8%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2%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소득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소비와 건강 상품에 대한 소비가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때는 뭐 출산율이 몇 명 있습니까? 거의 뭐 한 저는 뭐 이렇게 뭐 이나 모녀입니다. 7남매 뭐 8남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저는 이제 몇 남매를 낳냐면 아들만 하나 있어요. 또 우리 아들은 이제 또 아들 딸 이렇게 있고 그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뭐 출산율이 뭐 1점 몇 퍼센트니 뭐 0점 몇 퍼센트니 결혼한 부부가 아들 딸 하나도 안 낳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출산되고 고령화 되다 보니까 소량, 근거리 소비 성향 뭐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뭐 집집마다가 아니지 개인별로 스마트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인 되거나 아니면 초등학생만 돼도 뭐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을 한다 이거죠. 은행 업무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야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 뭐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 없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학교 아니 저 뭐야 결혼하기 이전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고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비행기도 타봤고, 뭐 지금이야 뭐 이제 비행기 타는 것이 뭐 1년 중에 뭐 한두 번 뭐 수시로 비행기도 타고 또 해외도 뭐 자주 이렇게 나가서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봤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이게 어려웠지만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해외 직구에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스마트폰만 잘 조정하면 뭐 해외에 있는 거 직구 다 해나가고 또 우리나라 상품도 해외로 막 팔려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 가구가 또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음? 가사를 대행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죠. 다 맞벌이 하니까 부인도 밖에 나가서 벌다 보니까 가정 살림을 못하니까 뭐 그걸 대행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변화를 본인이 잘 따라가지 못하면 본인이 지금 선정한 아이템도 한 1년이나 2년 후에 가면
다시 또 아이템이 구식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템 선정 절차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죠. 또 도소매업에서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의 규모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 자본이라는 거는 본인이 대출이나 뭐 이런 걸 운영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망도 있고 이제 성장성도 있는.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이라는 거는 우연한 발견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은 뭔가, 뭐 환경이 변화되는 환경은 뭔가, 이런 체계적인 탐색을 해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선정된 아이템은 관련된 정보 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가 운영하는 가게 비슷한 그런 가게의 경험자나 해당 분야 종사자들하고 면담을 해서 장단점과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점, 불리한 점, 기타 뭐 조심해야 될 점, 뭐 사전에 준비해야 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본인이 파악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바로 또 누군가가 모방을 하거나 내 아이템에 대기업에서 또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후보나 유사 아이템, 이런 후보나 유사 아이템이 바로 내가 선정한 아이템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런 아이템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가면서 준비된 자에게 성공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일본처럼 탁 자르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어느 정도 기초 체질도 좀 탄탄해져 있고 그랬으니까 부도가 안 났지. 만약에 일본에서 원했던 거는 아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부도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부도나기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일부 그런 우리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일부 공장을 한국에다가 직접 증축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뭔가 이런 선정하는 그런 요소들과 절차도 잘 준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아이템을 잘 찾아야 되겠죠. 어떤 아이템을 이제 찾아야 될 것이냐, 유망한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가 과거에 찾던 것보다는 지금 미래에 어떤 아이템을 찾을 것이냐,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죠. 야, 지금 열심히 뭐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1년 동안 준비해서 딱 아이템 내놓으니까 이미 유행이 지나버렸어. 그럼 문 닫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소자본, 뭐 대규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금 회전율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 회전율이 좀 되어야 됩니다. 뭐 6개월 넣음, 뭐 10개월 넣음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즉석에서 현금이 회전이 되어야 다음 나에게도 내 아이템을 돌리는데 다른 공급처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또 사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되겠죠. 뭐 계절성 아이템이랄지 뭐 이런 거는 또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법과 입지 조건에 만족할 만한 그런, 일단 법에 저촉받으면 행정에서, 물론 여기서 법이라는 거는 대부분 행정법을 얘기를 합니다. 뭐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행정법은 뭐가 됩니까? 영업 정지가 내려오죠. 영업 정지 1개월, 뭐 3개월 이렇게 영업 정지를 하면 저도 이제 행정사를 할 때 영업 정지를 한 그런 기업들에게 가서 이의 제기를 해주고 행정 심판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 영업 정지를 맞으면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충족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고, 창업자 적성에 좀 맞아야 되고, 창업자가 어떤 자금 규모에도 맞아야 되고, 창업자가 또 그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가 충분한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유망한 아이템은 그럼 어떤 것이냐.
유아나 어린이가 많은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그 유치원 이런 데는 유아용품, 그다음에 뭐 예체능계를 또 많이 그 음악이나 미술을 또 어린이 때 많이 가르치니까 뭐 그런 거는 이렇게 맞는 유아용품에 맞는 그 상품. 그다음에 중고생들은 이제 피부 관리를 또 많이 하니까 보습.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대학교를 가야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뭐 수준 높은 대학을 가야 되다 보니까 입시 학원도 또 찾을 거고, 또 이제 이성 간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뭐 선물도 찾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푸드점도 많이 가고, 음?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이제 약간의 이제 패션을 또 하니까 의류나 화장품, 또 뭐 여대생이나 뭐 남자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머리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성인 된 사람들 또 있으니까 이제 호프도 뭐 이렇게 하고 호프집, 맥주도 많이 마시고, 또 이 날 더울 때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 딱 좋지 않습니까? 이제 맥주집도 뭐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원, 뭐 문구, 뭐 취업 관련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갖겠죠. 그다음에 중장년층으로 두면 일단은 이제 뭐 어, 지난 시간에 뭐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집은 없어도 차는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차가 뭐 자가용이 아니라 뭐 개인용 차다 이 말이죠. 다 뭐 차가 한 대씩 있으니까 이제 카센터도 잘 되고, 또 이제 개인의 취미에 따라서 또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주부들은 뭐 생활용품이나 뭐 속옷 전문점, 뭐 여가 생활용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또는 뭐 12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60세에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건강 보조 식품도 많이 찾게 되고요. 본인이 직접 뭐 3D 업종이랄지 뭐 이런 거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 대행업, 뭐 간병인, 뭐 인력 파견업 이런 것도 뭐 유망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2교시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